안녕하세요. 동적 바인딩과 정적 바인딩을 발표하게 된 백엔드 데브 코스 4기 고예성입니다. 오늘 진행할 목차입니다. 먼저 바인딩의 정의를 알아보고 동적 바인딩과 정적 바인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바 언어에서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내용을 정리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바인딩이란 뭘까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감이 오실 텐데요. 바인드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밍에서 무엇을 묶길래 바인딩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먼저 바인딩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언된 변수에 값을 할당할 때 바인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의 코드는 저희가 사용하는 자바에서 변수 i에 정수 10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변수에 int라는 타입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를 통해 변수 i를 int형이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컴파일러는 변수 i의 정수 타입인 int를 묶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인딩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구현된 메소드와 메소드 호출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휴먼 클래스입니다. 휴먼 클래스는 톡이란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x라는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에서 휴먼 객체를 생성한 뒤 톡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이때 구현된 메소드인 톡과 호출하는 코드인 휴먼 톡이 연결되는 것, 즉 호출 시 둘 사이가 묶여 연결되는 것을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바인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적 바인딩과 동적 바인딩인데요. 두 바인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적 바인딩이란 바인딩 과정이 컴파일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컴파일러에 의해 코드가 컴파일될 때 변수의 타입이나 메소드 호출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동적 바인딩이란 바인딩 과정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런타임에 메소드나 변수와 관련된 바인딩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동적 바인딩은 메소드의 실제 구현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메소드 호출 시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상속과 다형성과 관련된 인스턴스 메소드에 적용됩니다. 자바는 기본적으로 동적 바인딩을 하지만 메소드나 변수에 private, final, static 키워드가 붙으면 컴파일러에 의해 정적 바인딩이 됩니다. 이렇게 글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적 바인딩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프린트 메소드에 의해 어떤 메시지가 출력될까요? 정답은 전달되는 객체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P에 person 객체가 전달됐다면 안녕, 난 그냥 사람이야 가 출력되겠지만 person 객체를 상속받은 student 객체가 전달된다면 나는 백둥이다 가 출력됩니다. 이는 자바의 동적 바인딩 때문입니다. 먼저 컴파일러는 컴파일 타입의 person 타입으로 P 변수의 타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객체가 호출될지 정하지 않고 실행 시간에 실제로 전달받은 객체에 따라 구분하여 동작을 수행합니다. 만일 컴파일러에 의해 이미 호출될 메소드가 정해졌다면 나는 백둥이다 대신 원래 person 타입의 메소드인 안녕 난 그냥 사람이야만 출력됐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바의 오버라이드가 동적 바인딩의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정적 바인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변수는 최대 크기를 나타내는 상수 변수입니다. 변수의 타입이 컴파일 시간에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컴파일러는 변수에 대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아래 도구 클래스의 in 메소드는 private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클래스가 도구 객체를 상속받았을 때 in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접근 제한자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없어 오버라이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오직 한 개로 유일하기 때문에 정적 바인딩 됩니다. 정적 바인딩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오버로딩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오버로딩된 메소드를 봅시다. 만일 객체가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한다면 컴파일러는 오버로딩된 메소드들 중에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는지 헷갈려 에러를 발생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버로딩된 메소드의 파라미터 값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특정한 메소드를 바인딩할 수 있고 이는 정적 바인딩으로 처리됩니다. 아까 전에 자바는 기본적으로 동적 바인딩이지만 변수나 메소드에 private, final, static 키워드가 붙으면 정적 바인딩이 된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그렇구나. 근데 왜 그런 걸까요? 혹시 깨달으셨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스태틱 키워드의 경우 클래스 수준의 정적 멤버를 선언할 때 사용합니다. 객체의 생성과 무관하게 클래스 수준에서 멤버가 공유됩니다. 즉, 클래스에서 고유하게 결정되고 클래스 로딩 시점에 초기화되기 때문에 정적 바인딩으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인티저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인 parseInt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 메소드는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 없이 클래스 로딩 시점에 초기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적 바인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파이널 키워드는 변수, 메소드, 클래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수에 붙을 경우 상수를 의미하게 되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적 바인딩으로 처리됩니다. 메소드에 붙을 경우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수 없는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메소드에 붙을 경우에는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고 경고가 발생합니다. 클래스에 붙을 경우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할 수 없다고 경고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파이널 키워드는 컴파일러에게 변수나 메소드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상속이나 오버라이드에 의해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컴파일 시간에 정적 바인딩이 수행됩니다. 프라이빗 키워드가 변수나 메소드에 붙을 경우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에 해당 클래스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적 바인딩이 수행됩니다. 도그 클래스에서 보다시피 메소드에 붙을 경우 상속을 통한 오버라이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적 바인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적 바인딩과 동적 바인딩에 관한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정적 바인딩은 컴파일 시간에 발생하고 동적 바인딩은 런타임에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메소드는 동적 바인딩 되지만 메소드나 변수에 private, final, static이 붙는 경우 정적 바인딩 처리됩니다. 동적 바인딩은 런타임에 결정되어야 하지만 상속, 다형성 등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적 바인딩은 컴파일 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네, 마무리 퀴즈를 준비했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링크고요. 감사합니다.